안녕하세요. 정말점 홍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4월 12일이고요. 오전 9시 04분이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죠. 늘 한 주가 시작될 때는 주봉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주봉의 시가가 오늘 일봉의 시가와 같아져. 그러니까 오늘 봉은 월요일 날 시작하는 봉은 주에 시작하는 날은 주봉하고 일봉하고 모양이 같겠죠. 그죠? 여전히 월봉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쵸? 그냥 동선에 진행하는 거고요. 그죠? 이런 점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흐름이 그쵸? 이렇게 흐름이 굳어지면 주봉에서는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죠? 네. 어차피 이 선을 올라오면 그 선하고 비슷하죠. 27,500원이 보이죠? 27,500원. 지금부터 DYP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DYPNF. 이런 점은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DYPNF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코스닥의 우량 기업에 속해 있고 중형주에 제조하죠. 기계장비 쪽에 제조하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액면가 500원. 그다음에 자본금 53억.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건전하다고 보여지죠. 근데 보면 주가도 모양새가 어때요? 우상향으로 꾸준히 흘러가는 모양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연봉 한번 봐볼게요. 이 회사가 그동안의 그 주가의 역사가 어땠는지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지 먼저 보면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갑니다. 3년 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상승 성장을 하고 있죠. 작년 그 코로나 때 일제히 하락했던 지점 있잖아요. 그 자리도 추세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 3월쯤 됐겠죠, 뭐, 그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2009년서부터 한 10년간 이렇게 정체했던 구간을 이렇게 그 가격대는 한 만 원대, 만 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또 올라 또 부딪히고, 그죠? 또 부딪히고 아래 꼬리 안착하나 싶었지만 다시 또 아래 꼬리 달고 그대로 살리면서 가격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29,3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거래량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파는 사람도 있고 누가 사는 사람도 있고 공존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거래가 중간에 보면 여기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 지점. 누구는 팔았고 누구는 샀고 공존했던 거죠. 그 치고 나갔다는 것은 이 일대에서 누가 많이 거래 교차됐다는 것은 에, 여기서 시장을 이끈 애들이 강력하게 더 많이 샀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가격대가.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2만 원대를 무너진다면 여기 누군가가 지켰던 이 자리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여기를 지켜나가면 우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현재 2만 9천 원이고 그 이끌고 왔던 2만 원대 보게 되면 어떻게 돼?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쵸? 얼마예요? 한 50% 정도는 누군가는 대량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추정해보는 거죠.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황 대표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을 쓴다고 해도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는 좀 팔고 있다. 이시를 하고 있고 누구는 더 간다. 그걸 받아내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있을 수도 있죠. 더 매집을 해서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에 가지고 있던 물량도 전부 다 이렇게 뺏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간다면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매물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매물 부담.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실적이라든지, 내재적 가치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내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이 회사가 뭐 굉장히 대기업이거나 우량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중견기업에서 그냥 괜찮은 회사 정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량 기업, 코스닥에서는 그죠? 3천억 정도면 취약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건전하다고 보여져요, 일단 회사가.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봉 채봉에 어떤 파동으로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회사가 어떤 그 모양으로 갔는지 볼게요. 2009년서부터 데이터가 쭉 나오죠. 그러면 과거에 여기가 이제 만 원대가 보이죠, 만 원대. 그리고 아까 그 2만 원대 거래가 많았잖아요. 여기서 그 연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좀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저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올라온 가격대가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오면 뭔가 등간격으로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나서 연봉에서 봤더니 아까 이런 선들은 안 깨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월봉에서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더 강화시킵니다. 각도를 더 올려버리죠. 여기 더 세게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추정해봤던 2만 원대에서 누가 가지고 왔다면 여기서 일부를 팔고 있거나 아니면 더 매집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자세히 또 보면요. 이 저항을 받죠. 윗골이 달죠. 또 올라가니까 또 저항을 받죠. 그래 또 올라갔다가 안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두드려 맞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다시 올릴지 다시 꺾을지 모르겠지만 치열하게 이 지역에서 무엇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한 번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대에서 보면 월봉에서는 이 그림을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동선만 깨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켜지려고 하거나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죠?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이제 조금 더 파동을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09년이니까 좀 땡겨볼게요. 이렇게 땡겨보면. 자, 일단은 우상향으로 꺾어 올라가서 흐름이 중요하니까 먼저 이 그림 한번 볼게요. 강하죠? 강하죠. 그죠?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 더 세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주니까 이렇게 동선 따라 내려온다면 여기 한 25,000원 부근 그 다음에 더 내려온다면 22,000원 부근 이렇게 형성되죠. 여기 25,000원 부근 이렇게 더 이번 주에 더 내려온다면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얘는 이쪽으로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흐름의 추세 자연스러움이라고 하죠. 이게 모양새 그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한 22,000원 선이 이번 주에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상향으로 간다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언제든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얘 거래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꺾이면 단기적으로 이게 매물 부담이 돼서 이렇게 꺾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냥 치고 나가야 정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DY PNF는 우상향으로 가는 길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포탈 사이트에서 한번 쳐봅시다. 쳐보면 분체 이송업체, 컨베이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런 데 보면요. 요런 데 보면은 잠깐만요. 이런 데 보면 가끔가다 이런 데 보면 여기는 큰 제조업이고 기계 장비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보면 상세적으로 보면 또 포장패키지 다른 게 나오죠. 시스템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범주가 업종에서 굉장히 크게 분리가 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회사가 다른 거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여러 개로 변환을 할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최근 뉴스를 보면서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식으로 주식을 무엇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DNF 요게 한번 볼게요. 4월 9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같아요. 그죠? 50일 신고가 갱신 전일 외국인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요거 기사가 하나 뜹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2만 원대에 2만 원대하고 지금 3만 원대 올라왔을 때 외국인들이 같이 이 부분에서 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더 대량으로다가 근데 얘네들 이제 들어갔다가 갑자기 파는 수도 있죠. 왜냐면 받쳐놓고 파는 거 있죠. 왜? 어쨌든 뭐 많이 온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 3월 29일 날 황금구제 강화로 신규 수주 기대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나쁘다는 건 나온 것 같고요.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하여튼 전망이 뭔가가 내재적 가치 자체가 업황이나 사업 분야에 대해서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징주 나옵니다. 3월 29일 날 석유화학 업종 호황 호조로 신규수 4천억 강세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얘기는 업황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게 자꾸 나오죠. 예, 여기도 그 다음에 기다 나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신승배, 남수현 각자 대표 신규 또 선임했고, 뭔가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월 25일 날은 420원에 현금 배당됐습니다. 420원이면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그러니까 지분 관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쭉 보니까, 예, 쭉 보면, 뭐, 신고가 갱신 나왔던 게 계속 나오고, 왜냐면 계속 치고 나가니까.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업황 호조나 내용 때문에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냥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차트를 가서, 이렇게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겨보면, 왼쪽 위에는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왼쪽 위에는 월봉, 그 다음에 오른쪽엔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일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동선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금 가장 강한 동선이 현재 이 동선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 동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 내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밀린다고 하면 25,000원이 지켜야 될 동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25,000원 하면 약간 일봉에서는 추세선을 약간 빗나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틀어서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월추 세지수 즉 그 일봉 그다음에 주봉 그다음에 월봉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거의 25,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25,000원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거 다 만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기가 무엇인가 거래가 지금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온다. 근데 그것만 믿고 들어가긴 어렵죠. 그죠? 어쨌든 얘가 올라가려면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밀려버리면요. 이렇게 25,000원까지 만약 밀린다 하더라도 지지대는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거래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매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올라올 때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올라가서 눌려줄 때 차라리 여기 다시 여기를 돌파시켜 놓고 눌러주고 지지를 한다면 차라리 비쌀 때 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왜냐면 어중간하죠. 이렇게 되면 가까운데 매물벽이 있으면 시간도 오래 걸려갈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밀릴 수도 있죠. 여기까지 그죠? 예. 그럼 아까 거래가 많았던 2만 원대 그 다음에 지지하지 형성된 2만에서 1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신규 진입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워낙 많이 올라왔고요. 이 저가 대비 3천에서부터 올라온 거 따지면 이게 거의 10배 왔어요. 10배 거의 가깝. 그죠? 한 7, 8배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내포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하시고 혹시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분할 청산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분할 청산. 왜냐면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나눠서 파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DYPNF는 25,000원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 신규 진입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25,000원 가격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위쪽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많이 손바꿈 일어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는 여기서 불안 청산하는 게 낫겠죠. 혹시 저게 매물이 돼서 밀린다 하더라도 분할 청산하게 되면은 큰 손해는 없겠죠. 아니 오히려 이익 실현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 이게 내 집에. 그럼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까지 갈지는 워낙 그 강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가는 구간이 하나 있고 이렇게 오버슈팅 나가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 한번 벌렸고 여기서 한번 벌렸잖아요. 그리고 치고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한번 가면은 흐름상 이 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 얼마죠? 계산해보면 35,000원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한 4만원까지 열려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전투가 벌어져 끌어다가 여기서 한번 이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 밀린다고 그러면 25,000원 깨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청산하고 그 다음에
35,000 이상을 한번 봐줘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애매해요. 손바꿈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걸려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일정한 자리에서 거래가 줄었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올려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매집의 흔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런 데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이미 여기서 매집판에 이익 실현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의 초기 모습에서 초기 모습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들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25,000원, 35,000원.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떻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좀 고려를 하고 가지고 계신 분은 분할 청산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극히 참고사항만 보세요. 황 대표가 뭐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없고 꼭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